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30대와 50대의 위험한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9일 우리은행에서 발표한 자료가 화제가 됐어요. 바로 연령대별 비아파트 매입 비중인데요. 비아파트 매입한 연령대 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1분기에 14.8%였는데 2024년 1분기에 18.9%로 4%포인트 이상 늘어났고요. 40대는 17%에서 18.4%, 50대는 19.5%에서 22.5%로 늘어났습니다. 30대와 50대가 비아파트를 많이 매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30대가 비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한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 전세 사기 이슈가 커지면서 빌라 전세에 거주하고 있다가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사람이 집으로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입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우리은행에서 발표한 30대 비아파트 매입 소재지를 보고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 어디에 많이 매입을 했다? 서대문구,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등의 비아파트를 매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요. 양천구나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은평구, 강북구, 성북구 등이었죠. 실제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한 지역과 30대가 비아파트를 매입한 지역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30대는 무엇을 산 것일까요? 요즘 많이 들어오는 상담이 있습니다. 바로 모아타운 소액투자 또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액투자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자, 아시다시피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격적으로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1월 30일 기사 보면은 재개발 노후도를 요건을 60%로 완화한다는 국토부 발표 대책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재개발 규제 추가로 완화했었죠. 주택 접도율 도로폭을 6m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좁은 도로를 접했을 때만 재개발을 허용해 주던 것을 좀 더 넓은 도로에 접해 있어도 재개발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준 거예요. 여기다가 역세권 인근 지역은 용적률을 크게 올려주면서 사업성 개선까지 시켜줬거든요. 이것으로 서울의 재개발 면적이 기존보다 2.5배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규제 완화 분위기에 가장 신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분 쪼개기 업자입니다. 지분 쪼개기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해서 조합원 수를 늘리는 행위예요. 실제 모아타운 관련해서 이런 지분 쪼개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지분 쪼개기 매물들이 어떻게 팔리고 있을까요? 유튜브나 블로그에 전망 좋은 소액 투자 상품으로 둔갑이 됩니다. 보통 영상이나 블로그에 글이 이런 식이에요. 규제 완화에 따라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겼고 막대한 이익이 계산된다. 그래서 이미 투자한 사람 돈 많이 벌었고 너도 빨리 투자해서 나중에 신축 아파트 삐까뻔쩍하게 받으면 몇 억 벌지 않겠냐. 이런 영상이나 내 블로그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맨 뒤에 뭘 소개한다? 대지집은 5에서 6평짜리 신축 빌라 매물을 소개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대박 나나요? 아니, 패가망신 하나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과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비사업 소액투자 리스크 첫 번째는요, 단독 건물주들의 반대입니다. 얼마 전에 모아타운 반대하는 단독 건물주들의 시위가 굉장히 크게 났었죠. 자, 왜 그러냐? 뭐 다세대 주택이든 뭐 다가구 주택이든 단독 주택이든 이런 건물을 보유한 사람들은요,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도 이것을 장기 보유할 때 토지 가치 상승을 얻는 자산 가치 상승분 효과와 임대 수익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설득하기 위한 모델이 있었죠. 1 플러스 1 분양. 근데 요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신뢰가 굉장히 붕괴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이 건물을 계속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서 사업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재개발이든 반대 세력은 있잖아. 자, 근데 이 재개발은요,
기반 시설이 열악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개발 사업이에요. 왜? 도로가 너무 좁아서 뭐 주차 공간도 확보가 안 되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지역은 슬럼화 가능성이 있네.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반대 세력이 있어도 사업이 그냥 진행될 수가 있는데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중에서 도로가 잘 돼 있는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이 있거든요. 이런 곳은 굳이 개발을 해야 돼. 주민들이 반대면 어떻게 해요? 사업 추진을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늘어난 사업비입니다. 자, 한 기사 볼게요. 분담금만 10억, 집 뺏기고 쫓겨날 판, 서울 모아타운 반발 확산. 지금 대지 지분 10평에서 20평으로 진행되는 일반 재개발도요,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없어요. 왜? 공사비 분쟁 때문에. 자, 근데 5평에서 6평짜리 대지 지분으로 투자해서 대박이 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왜? 5평에서 6평의 대지 지분을 갖다가 아파트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내 아파트 지을 대지 지분을 더 가져와야 더 가져와야 되고, 여기에 공사비까지 다 온전히 내가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럼 5평에서 6평짜리 대지 지분 갖다가 뭘 할 수 있겠냐? 옛날에는 됐던 게 있어요. 왜? 조합원 분양가가 쌌으니까. 근데 요즘 최근에 정비사업 트렌드는요, 조합원 분양가를 굉장히 높게 잡고요, 감정평가 금액도 그만큼 높게 책정해주면서 어떤 방식으로 정된다? 큰 대지 지분을 가진 사람을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대지 지분으로 조합원 자격만 얻어서 이익을 극대화했던 예전 모델이 점차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5평에서 6평 갖다 대박이 난다?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투기 세력 급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개발이나 정비 사업의 예정지에 신축 빌라를 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거기서 공급했던 지분 쪼개기 업자가 야, 난 여기서 다 팔았으니까 상도 이상 다른 곳으로 알아봐야겠지, 그럴까요? 아니죠. 또 옆에다가 뭘 사서 만들겠죠. 그 지역은 더욱 많은 신축 빌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 나올까요?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서울시에서는요,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나온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에서 노후도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무엇이다? 사업 성공과 멀어지는 것. 나는 재개발을 기대하고 비싸게 샀는데 나중에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는 결과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시간입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언젠간 완공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 있는 재개발 사업장도요, 완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럼 이제 사업지로 선정됐거나 사업 선정을 기대하면서 동의서를 모으는 곳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최소 20년 이상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요, 아, 진짜 재개발 투자 지긋지긋하게 오래 걸린다, 이런 말을 아마 달고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이건 100% 장담합니다. 진짜 오래 걸려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소액 재개발 투자가 다 망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한다? 그냥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아니면 블로그 글 몇 개 보고 덜컥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것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청에 연락하세요. 구청에 연락해서 모아타운이든 재개발이든 관련된 부서 바꿔달라고 하면 담당자 바꿔줄 겁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살려는 지역의 사업 진행 상황이나 권리 기준 산정일 등을 문의해 보세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면 진짜 유튜브 말대로 당장 뭐 신축 아파트 삐까뻔쩍하게 들어갈 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매수하려는 지역 인근에 부동산에 방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 이것 때문에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지역은 더 좋은 거 없나요? 물어보면은 그 지역의 단점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줍니다. 그 정도 정보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매수 후보지 그냥 유튜버가 딱 찍어준다 하지 마시고요. 최소 세 군데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단순하게 그냥 모아타운 이런 소액 투자 후보지만 보지 마시고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장 투자처에서도 좀 좋은 게 있는지 다양하게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소액 재개발 투자는요, 공부하고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상 몇 개, 블로그 글 몇 개 보고 덜컥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가 있죠? 3기 신도시입니다.
서민들이 부를 쌓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위례 신도시나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남권 로또 분양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쏟아진 적이 없다 말씀드렸죠. 자, 이 두 가지와 관련된 공급 계획과 당첨 전략 저희 서적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기회 여러분들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